네요. 전국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윤희용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선거 초반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격차들 여야 격차들이 이제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처음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 수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빠르게 어쨌든 한 40% 내외까지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최근에 한 7, 8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현상에서 무조건 상대 쪽은 비토하는 현상. 그래서 상대 쪽의 대항마로서의 내가 속한 곳은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들 강화됐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선거가 다가오는 현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지적으로 더 접전이 이제 있는 곳들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있었던 뭐 이제 민주당의 앞선 국민의힘의 이제 완패 뭐 15대 1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약간 불확실성은 가미된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전망들 보시긴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당이 뭐 그래도 16개거든요. 17개에서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16개 중에서 그래도 뭐 한 13개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이제 경북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한 곳 정도, 한 두 곳 정도, 뭐 이제 이런 흐름 구도 자체는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수는 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격차는 군데군데에서 굉장히 좋아진 흐름들은 있습니다만은 전체 구도를 뒤바꾸는 이제 흐름들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2%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전체 구도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지지율이 20%가 안 넘고 네. 최악에는 14%? 10 몇 프로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네.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이분들은 그래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윤 어게인에 협력하거나 부역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 어게인 내란 세력에 표를 줄 리는 만무한데 막판이 되니까 왜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론을 처음 배울 때 네. 어떤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대중이 있다. 그래서 이제 87년도 예를 들더라고요. 1987년도 대선이 있었는데 주변에 자기가 보수가 아닌데도 꼭 이제 진보가 아니었는데도 87년도에 대선이 이루어진데 주변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87년에 노태우 후보. 김대중 노태우 후보. 노태우 후보를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는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 같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후에 네. 나왔던 어떤 지표들 보면은 믿을 수 없을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네. 국정 지지율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의 문제점들은 있는 조사들이 있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근의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메커니즘이 좋아하고 바람직한 부분을 지지하고 선호하고 표출하는 것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세력 저쪽에는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쪽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고 저쪽만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난 무조건 지지. 이것이 또 한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대중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본 수준까지는 도달하게 하는데 좀 동력이 된 그런 배경이 된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측면은 뭐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최근에 계속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미묘한 차이, 어떤 중도층 등의 흐름들을 이제 우세하게 가져가는 쪽 이런 부분들의 이제 승리 가능성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더 정당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이번에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한 주 안 나왔잖아요. 네. 제가 한 2주 동안 선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처음부터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이번 선거가 가는 가장 큰 의미는 어쨌든 내란 극복이어야 되고요. 내란 청산. 네, 내란 청산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시대적 과제고 역사적 과제이고 뭐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돼도 관계 없으니까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일이 지금 계속 네. 벌어지고 있고 지난 한 그 2, 3주 정도 진행됐던 일들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기면 본전인 선거인데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고 본인들이 해결을 못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지금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란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맞습니다. 전 국민들의 열망이 거기에 있고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가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에 올라타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올라타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했고 그 이럴 때일수록 그 민주당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주변 정당들을 좀 아우르면서 그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 세력들이 내란 극복을 하는데 이제 한 열차에 탁 탈 수 있게 그렇게 좀 판을 깔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질 않고 지금 온갖 곳에서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전북이 질 것 같다고 이제 전북 다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것도 다 이해는 돼요. 다 이해는 되고 저게 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뭐 당연히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한 내란 청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좀 민주당의 이번에 압승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가서 민주당의 압승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렇게 일을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몇몇 곳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정치를 그냥 취재해 왔었던 제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저도 이제 임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막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 막 민주당이 막 패배를 막 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패배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선거 공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선거 뒤가 힘들게 됐다. 민주당은.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청산에 좀 시간이 걸리거나 좀 더 일이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상진 기자하고 저 너무 생각이 일치하는데 이게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뭐 내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윤석열도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뭐 박근혜, 이명박 다 튀어나오는데 그러고 지금 나도 풀어줘라고 할 판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통합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작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면 또 여론이 막 흘러가면 어머 꼭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주는 선거. 여기서 딱 끊고 미래로 가는 선거로 만들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였는데 초반엔 그렇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중간 이후부터는 막 여기가 어디지? 막 이렇게 헤매게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보면 네.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판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을 줄이고 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정답이긴 해요. 아, 근데 이런 그렇구나. 경우에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일을 잘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좋고 그러면 일체의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프레임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제 뭐 현 정부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현 정부의 어쨌든 이 성공의 과실을 국민들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제 이런 분들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쟁점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란 심판 이것이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 이제 보면은 이제 국가 정상화 이런 것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되면 이제 역사적 의미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이제 뭐 필요하고 맞는 일일 수 있는데 선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내세우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이제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다 죽었는데 또 더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제 반발을 이제 가져오는 측면들이 역결집. 있어서 이제 존재를 아예 부정당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꿈틀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 싹쓸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싹쓸이는 이제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절제된 심판론을 보이는 가운데 좀 약간 실용적인 지금의 현재 분위기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게 됐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여당이 이제 선거 캠페인을 막판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제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또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들의 어떤 이제 뭐 메시지 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조절될 수는 없는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게 여권 내부 또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권력 관계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맞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키워드는로 내전이 있는 거예요. 내전. 제가 봤을 땐 내전. 오. 어떤 진영 내에서 싸움.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이제 진영 그런 내전. 예, 진영 내에서 진보 내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밑바닥에 이제 흐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정교화되게 절제돼서 흘러가는 부분들을 사실은 어느 컨트롤 타워가 딱 하나 있지 못하게 되면서 얘기들이 이제 막 맞부딪히고 하게 되면서 우리 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진행된 측면이 있는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맞네요. 좀 볼 네. 측면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보수는 보수 내전, 민주는 또 민주 진보는 민주 진보 내전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보면 그 보수 진보의 내전은 항상 벌어져요. 근데 내전을 치러내는 세련미, 내전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해결 능력은 사실은 보수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면 지난 박근혜를 탄핵한 직후에 벌어진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이기고 나니까 돌아가신 분 제가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이해찬 전 총리께서 50년 집권론을 들고 나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20년. 20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나갈 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데 고개 쳐들면 안 되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시던 말처럼 저는 이번 총선에는 그냥 이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 거 외교안보 문제, 그러니까 증시 8천 포인트 이 얘기만 하면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선거 전에 불과 선거 레이스 2, 3주를 앞두고 느닷없이 공소 취소 이런 걸 들고 나와서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갑자기 들고 나와 가지고 보수가 집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거나 그 누구라도 이렇게 과거사를 다 뒤지면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파묘 선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이제 파묘성 이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진보 세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이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완벽해야 되고 너도 완벽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 저기 그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약간 이게 순혈주의 같은. 그죠 순혈주의 같은. 이게 이제 성골 진골 육수품 나누듯이 예. 이제 이런 게 꼭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민주. 너 우리 편 맞아? 그렇죠. 진짜 우리 편 맞아?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싸우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싸우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곳은 80년 동안 이권 집단이었잖아요. 거기는 예. 이권 집단. 그러니까 이권을 놓고 모인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슨 뭐 사상 검증하고 신념 검증하고 과거사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안 싸워요. 자기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를 갑자기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욕을 했어요. 아니 저게 지금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거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미 계산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정도로 혼탁해진 선거에서는 이명박 박근혜를 들고 나와서 특히 이제 영남권을 한번 모시고 다니면 우리 세를 집결을 시키면 우리한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 표 계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뭐든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 보면서 절에서 사실은 이렇게 내전이 벌어졌을 때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항상 2%가 부족해가지고 지지 않을 선거를 지고 쉽게 이길 선거를 쉽게 못 이기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